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사 1급의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영역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3과목 8영역인데 첫 번째가 1교시 기초, 2교시가 실천, 3교시가 정책과 제도 이렇게 3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에서 2영역, 3영역, 3영역에서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첫 번째 영역이고 또 상당히 쉽게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또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좀 쉽게 출제됐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습니다. 25문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13문제, 12문제 나눠서 풀 건데 풀어보시면 상당히 쉬웠다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시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후반부 문제에서 해설이 약간 불철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복수 정답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인간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성격이라는 것이 출제가 됐어요. 원래 이제 성격 심리학에서 나오는 성격의 개념이 있죠. 독특한 것이 있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일관되는 것이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겠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 추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인간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지금 성격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격 이론은 끊어요. 인간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에 의해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이론을 잘 숙지한다면 인간행동의 수정 방법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서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성격의 기본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독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 3번째가 일관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격의 특성이에요. 기본적인 3가지 특성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행동이 기대되는 겁니다.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진짜 잘 나오죠. 발달 이론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실천에 유용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해요. 첫 번째, 개인의 적응이라든지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발달 이론을 알면 이 인간의 행동이 적응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부적응 측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됩니다. 모든 연령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아기에서부터 물론 이제 임산부가 들어가면 이제 태아기부터 들어가지만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려면 인간 발달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가 생애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 요인이 있는지 어떤 안정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신체,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한다?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기의 발달 단계다. 그럼 아동기의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전체 다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요즘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기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한다가 틀렸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것도 약방의 감초죠.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유전의 영향만이 아니고 환경의 영향만이 아니고 둘 다 모두 받는 것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고요. 그 다음에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다. 아니요.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발달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마다 달라요. 이게 뭐죠? 개인차예요.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차입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하죠.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로 이렇게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것. 멈추는 일이 없이 지속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연속성이라고 하죠. 연속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발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긍정적 결과가 되는 거죠. 긍정적 결과는 긍정자아라고 합니다. 긍정자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네,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이렇게 해서 에릭슨은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아주 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0하기 0세에서 2세 신뢰감 대 불신감이네요. 그럼 이거 1단계입니다. 1단계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 2세에서 4세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이게 2단계가 됩니다. 에릭슨은 모두 8단계까지 나누었죠. 학령 전기입니다. 4세에서 6세 주도성 대 죄의식 이건 3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입니다. 6세에서 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이건 4단계가 됩니다. 순서대로 잘 빠졌네요. 청소년기는 10에서 19세, 12세에서 19세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이거는 5단계가 됩니다. 자, 순서대로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자,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1단계의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죠. 이 자리에 희망이 들어가야 돼요. 1단계 때는 희망이라는 자아가 필요하다. 2단계 때는 의지 맞습니다. 3단계 때는 목적, 4단계 때는 능력, 5단계 때는 성실 맞게 떨어졌어요. 자, 지혜는 언제예요? 지혜는 마지막 노년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노년기 8단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 그러면 관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어머니고요. 2단계는 부모고 3단계는 가족인지 아시죠?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 4단계는 이웃 학교, 5단계는 또래 집단, 또래 친구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석을 하시면 돼요.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관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되게 박스형 문제는 거의 대부분 99% 옳은 것 찾기인데요. 첫 번째 불안, 그 다음에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불안이 세 가지 종류가 바로 이거죠.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현실적 불안은 자아가 위협받을 때,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가 위협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난다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불안, 공포 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엔자이어티, 불안이란 것과 포비아는 달라요. 공포와 불안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 상태로서 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설은 간단해요. 공포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불안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안 상태에서 나중에는 포비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공포 상태는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문에 현실적 불안이 있는데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아가 키워드가 되고 신경증적 불안에서는 원초아가 키워드가 되고 도덕적 불안에서는 초자아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 불안이고요. 그 다음에 원초와 충동이 의식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 바로 생기는 두려움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고요.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불안이 바로 도덕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자아 여기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맞아요. 기억 하나 틀립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맞아요. 자,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어 기제는 되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례적으로 개념 문제가 출제됐어요. 5개 세팅됐고요. 반동, 영성, 전치, 전환, 투사, 해리. 출제가 많이 되는 방어 기제들로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동 영성이라 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자, 그 다음에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에서, 이게 중요하죠,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서 발산하는 것, 이걸 전치라고 하죠. 전치는 전위와 동의어가 됩니다. 전위와 동의어가 되고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겨서 발산한다. 뭐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 있죠. 뭐 직장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집에 와서 와이프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화풀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치전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개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의근개 사지 근육이 되죠. 막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위협적인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위협적인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지를 떤다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떤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기관도 마찬가지 전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불수의근이 있을 수 있죠. 불수의근과 연관성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신체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불 이렇게 해부라겠잖아요. 신체화, 불수의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투사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 생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남탓하는 것이 바로 투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피해를 주었을 때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예 힌트를 줬어요. 취소 이퀄 무효화 이퀄 중화라고 하거든요. 중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doing이라고 하죠. undoing. 자, 남편이 외도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거는 취소 또는 무효화 또는 중화라고 하는 방어기를 쓴다라고 하죠. 해리는 아시죠? 이중성, 해리장애, 이중성, 양면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이중성, 양면성이 바로 해리와 연관성이 있다. 뭐 기억 상실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 작품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출제가 됐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인간의 선과 악,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해리라는 방어 기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